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을 배우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선분의 수직이등 분선과 각의 이등 분선에 대한 중요한 성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직이등 분선이라는 용어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 분선은 밑변을 수직이등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선분의 수직이등 분선의 성질은 선분의 수직이등 분선 위의 한 점에서 그 선분의 양 끝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게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선분 AB에 대하여 그 가운데 점을 M이라 하고 점 M을 지나면서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을 L이라 할 때 직선 L을 선분 AB의 수직이등 분선이라고 하고 이 직선 위의 모든 점에서 선분의 양 끝 점까지의 거리는 모두 같게 됩니다. 그 원리를 알아보면 직선 L 위의 한 점 P를 잡고 두 삼각형 PAM과 PBM에 대하여 변 AM과 변 BM이 같고 각 PMA와 각 PMB가 90도로 같으며 변 PM은 공통이므로 그래서 두 삼각형은 두 변과 끼인 각에 의한 SAS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변 PA와 변 PB도 같으므로 선분의 수직이등 분선 위의 한 점에서 그 선분의 양 끝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게 됨을 알 수 있어요. 이때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말해요. 특히 최단 거리를 구해야 할 때 선분의 수직이등 분선의 성질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이를 활용한 문제는 주로 고1 과정에서 등장하는 유형이지만 가끔씩 중2 과정의 피타고라스 정리에 활용해 나오기도 합니다. 두 점 AB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 P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선분의 수직이등 분선을 이용하면 그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점 AB가 있을 때 선분 밖에 한 점 P를 잡고 이 선분의 가운데 점 M을 지나고 선분의 수직인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은 점 P를 지나게 됩니다. 두 삼각형의 합동에 의하여 선분 PA와 선분 PB의 길이가 같게 되며 이 직선을 선분의 수직이등 분선이라 하죠. 이번에는 세 점 ABC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 P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두 수직이등 분선의 교점을 이용하면 그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다음 그림과 같이 세 점 ABC가 있을 때 선분 AB의 수직이등 분선과 선분 BC의 수직이등 분선을 그은 후 두 직선의 교점을 P라 하면 선분 AB에 대하여 선분 PA와 PB가 같고 선분 BC에 대하여 선분 PB와 선분 PC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세 선분 PA와 PB와 PC가 모두 같아짐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도형 중에서 한 점 P에서 세 점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은 도형으로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중1 과정에서 배웠던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으로 이루어진 도형인 원이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있다면 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는 원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을 삼각형의 바깥에서 감싸는 모양이어서 외접원이라고 불러요. 한자어로서 바깥외를 사용한 것이죠. 이 외접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게 될 거예요.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삼각형에서 두 선분에 대한 수직이등 분선의 교점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되고 이 교점에서 세 점까지의 거리는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예를 들어보면 1. 두 지점 AB에서 야영을 하는 두 사람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강변 직선 L 위의 점 P에서 만나고자 할 때 점 P의 위치를 정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두 점 AB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을 찾아야 하므로 구하는 점은 반드시 이 선분의 수직이등 분선 위에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선분 AB의 수직이등 분선을 그려보면 선분의 가운데 점을 잡은 후 이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이 되는 직선을 그어요. 이 수직이등 분선이 직선 L과 만나는 점을 P라 하면
선분 PA와 선분 PB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각 지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P 지점에서 만나야 하지요. 이를 정리해보면 선분 AB의 수직이등 분선이 직선 L과 만나는 점을 P로 정하면 됩니다. 2. 두 지점 AB에서 야영을 하고 있다. A 지점에 있는 사람이 강변 직선 L의 점 P를 지나서 B 지점으로 가고자 할 때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A 지점에서 출발하여 직선 L을 지나서 B 지점으로 가는 경로는 다음 그림과 같이 무수히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짧은 경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를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에게는 아주 난감한 문제가 될 거예요. 오늘 배운 수직이등 분선의 성질을 떠올려 보면서 이를 어떻게 적용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지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많은 경로 중에서 하나의 경로를 선택한 후 이를 통하여 최단 거리가 될 조건을 연상해 보도록 하죠. 먼저 A 지점에서 P 지점까지는 검은색의 경로로 진행한 후 P 지점에서 B 지점까지는 빨간색의 경로로 진행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두 점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의 위치를 구하고자 할 때 선분의 수직이등 분선을 이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즉, 선분 PB의 길이와 같은 선분의 길이를 직선 L의 건너편에 만들어서 선분 PB'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직선 L이 선분 BB'의 수직이등 분선이 됩니다. 즉, 선분 BB'의 가운데 점을 지나고 선분의 수직이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점 B를 이용하여 점 B'의 위치를 구하려면 점 B를 직선 L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됩니다. 직선 L은 선분의 수직이등 분선이 되지요. 이제 선분 PB의 길이와 선분 PB'의 길이가 같음을 알았기 때문에 선분 PB를 대신해서 선분 PB'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경로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아요. 이러한 경로 중에서 가장 짧은 경로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최단 경로가 될까요? 선분 AP와 선분 PB'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가장 짧은 경로가 됩니다. 일직선 위에 있지 않으면 삐져나온 만큼 더 걸어야 하므로 최단 경로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두 점 A, B'을 선분으로 연결하고 이 선분과 직선 L의 교점을 P로 잡으면 됩니다. 따라서 선분 A, B'의 길이가 최단 거리가 되지요. 이를 다시 확인해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선분 PB와 선분 PB'이 같아지므로 초록색의 경로와 빨간색의 경로의 합이 최단 거리가 됩니다. 따라서 점 B를 직선 L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B'에 대하여 선분 A, B'과 직선 L의 교점을 점 P로 정하면 구하는 최단 거리가 됩니다. 이번엔 각의 이등 분선의 성질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각의 이등 분선은 바로 직전의 직각 삼각형의 합동에서 다루었죠. 각의 이등 분선 위의 한 점에서 그 각을 이루는 두 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아요. 다음 그림에서와 같이 각의 이등 분선 위의 모든 점에서는 두 변에 이르는 거리는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각의 이등 분선 위에 한 점을 P라 하고 점 P에서 두 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B라 하면 두 삼각형 OAP와 OBP에서 각 OAP와 각 OBP는 90도로 같고 변 OP는 공통이고 각의 이등 분선에 의해 나누어진 대응하는 두 내각의 크기도 같으므로 그래서 두 삼각형은 직각, 빗변, 한 내각에 의한 RHA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변 PA와 변 PB도 같으므로 각의 이등 분선 위의 한 점에서 그 각을 이루는 두 변에 이르는 거리가 같게 됨을 알 수 있어요. 이때 노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의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선분의 수직이등 분선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다름을 알아야 해요. 중1 과정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하여 배웠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아래 그림에서 직선 L과 직선 밖에 한 점 P가 있을 때 점 P와 직선 L 사이를 선분으로 연결하면 다음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선분이 존재해요. 이러한 선분 중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무엇으로 정의했을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선분들 중에서 가장 짧은 길이가 되므로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선분 PH의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이를 활용한 문제는 주로 고1 과정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다루어질 거예요. 각을 이루는 두 변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 P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의 이등분선을 이용하면 그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다음 그림과 같이 한 점 P에서 두 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A, B라 할 때 선분 PA와 선분 PB가 같다면 이 점 P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직선을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불러요. 이번에는 각을 이루는 세 변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 P의 위치를 구하기 위하여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이용하면 그 위치를 알 수 있어요. 다음 그림과 같이 각 A의 이등분선을 그리고 또한 각 B의 이등분선을 그린 후 두 이등분선의 교점을 P라 하고 점 P에서 세 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X, Y, Z라 하면 각 A의 이등분선에 의하여 선분 PZ와 선분 PX가 같고 또한 각 B의 이등분선에 의하여 선분 PX와 선분 PY가 같으므로 따라서 세 선분 PX, PY, PZ가 모두 같아짐을 알 수 있어요. 두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에서와 유사하게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에서도 한 점 P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세 점을 이용하면 원을 그릴 수가 있네요. 이 도형을 삼각형 ABC라고 하면 삼각형의 세 변에 있는 세 점 X, Y, Z를 지나는 원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원을 삼각형의 안쪽에 쏙 들어간 모양이어서 내접원이라고 불러요. 한자어로서 안내를 사용한 것이죠. 이 내접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게 될 거예요.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삼각형에서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세 변과 한 점에서 만나는 원의 중심이 되고 이 교점에서 세 변까지의 거리는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계곡이 만나는 지점에 야영장 OAB가 있다. 두 계곡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지점 P의 텐트를 치려고 할 때 그 방법을 설명하시오. 이 문제에서는 한 점에서 두 변까지의 거리가 같음을 이용해야 하므로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각 A, O, B의 이등분선을 그려보면 이 이등분선 위에 한 점 P를 잡은 후 점 P에서 두 강변의 수선의 발을 각각 내리게 되면 점 P에서 두 강변까지의 거리는 같아지게 되지요. 이를 정리해보면 각 A, O, B의 이등분선 위에 점 P로 정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과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대한 개념 강의를 하였고 다음 시간에는 삼각형의 외심과 내심에 대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